평생 친구 그딴 거 없다. 99번을 잘해줘도 단 한 번 못해주면 실망하고 99번을 잘못해도 한 번 잘해주면 고마워하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언제나 기대와 실망, 호의와 오해 사이를 흔들리며 만들어진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꿈꾼다. 어릴 적엔 손만 잡고 뛰어도 친구였고, 학교 다니며 서로 도시락 나눠 먹던 사이가 평생 갈 줄 알았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된다. 함께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강해지는 관계도 있지만, 오래될수록 더 낯설어지는 관계도 있다는 걸. 사람은 서로의 추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로 이어진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관계의 수명을 결정한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게서 얻을 게 없다 느끼는 순간 천천히 멀어진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너라는 존재의 역할이 단지 끝났을 뿐이다. 우리는 이걸 배신이라고 느끼지만 사람에게는 배신이라는 개념보다 필요가 더 강하다. 필요가 있으면 찾고, 필요가 줄면 멀어지고, 필요가 사라지면 조용히 떠난다.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냉정한 진실이다. 왜 사람은 변할까? 사실 변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진 것뿐이다. 같이 힘들 때에는 잘 맞던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안정되면 갑자기 바빠지고 멀어지고 차가워진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너라는 존재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편안한 시기에는 관계에 노력을 덜 기울인다. 힘든 시기에는 마음을 쉽게 공유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자기 삶에 집중한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변했다는 감정은 사실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이 바뀐 것이다. 감을 못 잡는 건 나고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 상대다. 처음엔 왜 저럴까 하고 고민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관계란 애초에 둘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필요, 시간, 여유,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오래가는 관계는 사실 운의 영역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시기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나 정서적 필요가 있었던 시기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우연히 계속 이어졌을 뿐이다. 그게 끊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어느 날 조용히 끝난다. 우리는 이것을 친구의 변심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계에 작용하는 여러 조건들의 소멸일 뿐이다.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오래 붙든다. 왜냐면 착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줄 거야 하는 생각을 은근히 갖는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순수함이다. 하지만 세상은 순수한 마음을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상황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는 서로 지켜야 한다고 믿고 같이 쌓은 시간은 쉽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히 자기가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홀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문제는 상대는 그 무게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관계를 붙들고 있는 건 항상 더 정이 많은 사람이고
더 배려심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해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는 이미 그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 이런 불균형이 인간관계를 지치게 만든다. 관계는 서로를 향한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너만 연락하고, 너만 안부 묻고, 너만 챙기고, 너만 힘을 쓰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관계는 사랑이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니라 균형이 깨져서 무너진다. 관심의 균형, 노력의 균형, 에너지의 균형.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관계는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관계가 사라져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배우는 것. 어릴 땐 친구가 전부였고 청년기엔 인맥이 중요했다. 30을 지나면 인간관계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40, 50, 60을 지나면서 드디어 깨닫는다. 사람은 결국 혼자 걷는 시간이 길다. 그리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는 건 배신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다. 허전함이 드는 건 관계가 그만큼 소중했다는 증거지 내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연이 이어지려면 둘의 상황과 마음과 필요가 계속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다. 그러니 멀어진 관계를 붙잡는 건 가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고, 흘러가는 인연을 붙드는 건 물 위에 뜬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떠나고 인연이 끝나고 추억이 옅어지고 삶이 달라지고 관계의 무게를 견디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에게 자주 실망했을까? 이 질문은 누구나 인생 중반, 후반부에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한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관계의 절반은 이미 풀린다. 상처는 사람이 준 게 아니다. 기대가 준 것이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상처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기대가 준 것이었다. 왜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무심한 태도 하나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먼저 그리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었다. 내 기대가 컸던 것이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실망할 준비를 이미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상대를 향한 기대치를 이미 세팅해 놓고 관계를 시작한다. 이 친구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 사람은 최소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기대의 함정이다.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사람이길 바란다. 그러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면 바로 실망하게 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실망의 출발점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주니 상대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챙겼으니 상대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만 움직인다. 너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기준이 아니다. 기준을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 기준이 낮으면 실망도 작다. 기준이 높으면 실망도 깊다. 기대는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 기준의 그림자다.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상대가 나를 배려하길 바란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이 바람이 지나치면 기대가 되고, 기대는 기준이 되고, 기준은 실망을 만든다. 여기서 문제는 내 방식대로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걸 모르면 나는 상대에게 준 만큼 받지 못할 때 배신감을 느끼고 섭섭함이 생기고 마음이 뒤틀리고 사람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한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기준이 높았던 것이다. 기대는 관계의 빚을 만든다. 기대가 생기면 상대는 내 마음속에서 마음의 채무자가 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규칙이 존재한다. 상대가 그 규칙을 지키면 그래, 역시 하고 안도하고 지키지 못하면 바로 실망이 찾아온다. 문제는 상대는 그 규칙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는 말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무너지고 말하지 않은 기대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 이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안개 속에서 스스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완전히 기대를 버리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우리가 기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대 속에 내가 원하는 관계의 형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싶고 준 만큼 받길 바라고 마음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의 무게를 더해간다. 그래서 기대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걸려있는 작은 짐이 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누군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방법이다. 사람에게 과한 기대를 철회하면 상대의 행동이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들지 못한다. 상대의 태도는 그 사람의 기준, 내 감정은 내 기준, 이렇게 분리가 된다. 관계를 편하게 하려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기대의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모습대로 움직이길 바라며 상처받아왔다. 하지만 기대만으로는 관계가 왜 무너지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내 기대가 문제였던 만큼 그 사람이 가진 본성도 문제다. 기대와 본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진짜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의 본성이라는 것을 들여다봐야 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드러날 뿐이다. 사람을 오래 보고 나면 한 가지 진실이 보인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다. 숨기고 있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관계 초반에 상대의 가장 조심스러운 모습, 가장 예의 있는 모습, 가장 힘들이지 않는 친절을 본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처음엔 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배려 깊어 보인다. 그건 거짓이 아니라 사회라는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초반형 가면이다. 진짜 문제는 그 가면이 벗겨질 때 시작된다. 몸이 편해지고
말이 편해지고 너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내 감정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한다. 사람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건 그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너라는 관계의 단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본성은 평소엔 조용하다. 상대가 여유 있고 여건이 좋고 손해볼 일이 없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익이 흔들릴 때,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책임져야 할 순간,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래서 관계는 초반에는 반짝이지만 중반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처음이 좋은 것은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처음엔 노력하기 때문이다. 후반이 무너지는 것은 실수 때문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성향이 행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본성은 의도보다 반응에 가깝다. 누군가가 무심한 말로 상처를 준다면 그 말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는 패턴이다. 한 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반응은 그 사람 마음의 구조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착각한다.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예전엔 안 그랬던 게 아니라 예전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너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면일 뿐. 시간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시간은 사람의 겉껍데기를 걷어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뜻한 순간보다 차가운 순간이 그 사람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 여유로운 순간보다 급한 순간이 진짜 성향을 꺼낸다. 편안한 순간보다 불편한 순간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증명한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됐던 많은 행동이 이해된다. 왜 어떤 사람은 갈등을 못 견디고 도망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손해에도 발끈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이상하게 멀어지는지, 이 모든 건 상황이 만든 변화가 아니라 상황이 드러낸 본성이다. 인간이 반복하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본성의 패턴이다. 무심함을 반복하는 사람은 무심한 본성을 가진 것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거듭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을 미화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봐야 한다. 상대가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 불편할 때 드러나는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 본성을 보는 순간 관계는 훨씬 명확해진다. 누구에게 마음을 줘도 되는지, 누구에게 거리 둬야 하는지 판단이 또렷해진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해석하는 내 마음은 늘 흔들린다. 본성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본성을 바라보는 내 감정과 시선은 날씨처럼 변하고 상처처럼 흔들리고 생각처럼 뒤틀린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의 색깔을 더 칠한 채로 본다. 불안하면 불친절하게 보이고 외로우면 작은 관심도 사랑처럼 보이며 지쳐 있으면 아무 말도 공격처럼 들린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 그 사람을 왜곡한다. 상대의 말보다 내가 해석한 의미가 더 크게 상처가 되고
상대의 행동보다 내가 부여한 의미가 더 깊게 남는다. 관계는 사실보다 해석이 먼저 무너진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큰 사건이 아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이고, 상대는 평소처럼 행동했는데 나는 그 행동을 변함으로 받아들인다. 사실은 그대로였지만 내 해석은 이미 먼 길을 달려간다. 그래서 관계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먼저 흔들린다. 감정이 흐트러지면 진실도 흐려진다. 사람은 생각보다 사실을 잘 못 본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본다. 마음이 불안한 날엔 상대의 작은 말투에서도 불친절이 보이고, 마음이 지친 날엔 누군가의 평범한 표정도 차갑게 느껴진다. 상대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 상태가 다르니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달라졌어.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기울어진 것이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해석은 내 감정의 온도로 요동친다. 이걸 모르면 관계는 진실보다 감정에 더 휘둘리게 된다.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사람을 왜곡한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관계의 흔적들이다. 한 번 깊게 다쳤던 사람은 비슷한 상황만 와도 상대의 의도를 의심한다. 예전에 무시당했던 기억은 악의 없는 농담마저 공격처럼 들리게 만들고, 예전에 외면당했던 마음은 지금의 침묵마저 차갑게 느껴지게 만든다. 상대는 지금 그냥 잠깐 바빴을 뿐인데 나는 그걸 과거 상처가 깨어나는 신호처럼 받아들인다. 결국 지금의 내가 보는 사람은 현재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과거가 더 씹혀진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아픈 게 아니다. 기억이 현재를 세게 당기고 있을 뿐이다. 관계에서 진짜 아픔을 만드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번역했느냐다. 상대는 가볍게 던진 말인데 나는 그 속에서 숨은 의미를 찾아내려 한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 말이 왜 지금 나왔는지 혼자서 끝없이 해석한다. 말은 그대로인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2배, 3배로 커진다. 그래서 관계는 말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말에 내가 붙인 덧말 때문에 무너진다. 같은 말도 마음이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독처럼 스며든다. 즉, 상대가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해석이 나를 찌른 것이다.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너무 많은 해석을 얻는다. 답장이 평소보다 늦으면 바쁘겠지 보다는 나를 신경 쓰기 싫어진 걸까를 먼저 떠올리고, 약속 시간을 바꾸자고 하면 사정이 생겼겠지 보다 나보다 중요한 게 생긴 거겠지를 떠올린다. 사람은 작은 빈틈을 보면 상상으로 그 빈틈을 메운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나쁜 쪽으로 흐른다. 왜냐면 상처는 늘 과거의 기억을 먼저 꺼내기 때문이다. 현실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 해석은 이미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건 상대가 만든 상처가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이다. 또한 오해는 폭발처럼 시작되지 않는다. 소리 없이 쌓이고 천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든다. 상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 해석 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 되어 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연결되어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한다는 완성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진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왜곡된 이미지를 보고 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내 해석이 만든 허상이 싫어진 것이다. 그래서 관계는 갑자기 깨지는 게 아니라 해석 속에서 천천히 마모되어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쉽게 받을까? 스스로를 탓한다. 하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너무 빨리 판단한다는 것. 감정이 올라온 상태는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렌즈다. 그 렌즈로 본 관계는 오해를 사실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판단을 늦추는 사람은 다른 결말을 만든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상대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다. 그 작은 여유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상처를 줄인다. 서두른 해석은 거의 다 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첫째, 그 사람의 본성. 둘째, 내 마음의 해석.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 해석 때문에 상처받는다. 관계는 해석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 해석만 바로잡는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오래 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정확히 보는 눈이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무심하고, 때로는 감정에 휘말린다. 그러므로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힘은 상대의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에서 나온다. 상대의 말이 조금 거칠어도 즉시 상처로 해석하지 않는 마음, 행동이 조금 달라져도 즉시 나쁜 의미로 단정하지 않는 마음, 사람의 변화가 두렵더라도 그 변화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려는 태도, 이것이 관계를 지켜낸다. 관계는 맞춰가는 기술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를 잃지 않는 기술이다. 상대가 어떻게 변하든, 해석이 어떻게 흔들리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오래 남는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남겨야 할 사람과 비워야 할 사람이 사람을 많이 둘수록 마음의 틈은 더 커진다. 사람은 많을수록 든든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연락을 더 챙겨야 하고 기대는 더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감정의 수가 많아진다. 어릴 때는 사람을 넓히는 것이 능력이라 배웠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인맥이 재산이다. 관계는 넓을수록 성공한다. 하지만 살아보면 깨닫는다.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진다. 마음이 분주해질수록 인생은 흐려진다. 우리가 어지러운 이유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숫자만큼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삶이 우리에게 질문한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너에게 필요한가? 사람은 수보다 질이 인생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수록 고독을 잃고 자유를 잃는다. 관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다. 사람을 많이 두면 인생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바로 선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과한 사람이다. 즉, 너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 많으면 인생은 쉽게 복잡해지고 감정은 쉽게 소모된다. 결국 관계의 양은 삶의 자유를 갉아먹고 관계의 질만이 마음을 지켜준다.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빼야 할 사람들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한두 번만 생각해도 떠오른다. 근데 왜 정리하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그 사람을 끊었을 때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누군가와 틀어지는 상황이 싫고 불편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싫다. 우리는 관계 자체보다 관계를 끊었을 때 따라붙는 평가가 더 두렵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불편함,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어색함, 그리고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담담히 마주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공백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공백을 만든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 두렵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늘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은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한다. 관계를 정리하면 잠시 공기처럼 어색한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은 곧 지나간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을 지나야만 비로소 보인다.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줄이면 마음의 소음이 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한다.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번거로움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위해 관계의 절제를 강조했다. 사람이 줄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감정 소모가 줄고, 신경 쓸 일이 줄고, 마음을 뒤흔드는 변수가 사라지고, 내 감정의 중심이 안정된다. 즉, 사람이 줄어들면 마음의 소음이 줄어든다. 너는 훨씬 명확해지고, 훨씬 단단해지고, 훨씬 가벼워진다. 인생에서 정말 남아야 하는 사람은 10명도 아니다. 어쩌면 5명도 아니다. 내가 힘들 때 잠시라도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 기쁘면 함께 기뻐해 줄 사람. 내 잘됨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내 실패를 조롱하지 않는 사람. 이 정도 조건만 충족하는 사람이 3명이면 이미 축복이다. 사람을 줄이면 남은 사람의 가치가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존재가 보인다. 바로 나 자신이다. 지금부터는 사람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세야 한다. 우리는 늘 사람 수를 세며 살아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락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지.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두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가 중요하다. 사람을 줄인다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다.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감정의 소음을 걷어내는 일이다. 그 소음을 걷어내면
드디어 들린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단 하나의 목소리, 내 마음의 소리.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음 질문이 생긴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과연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진다. 사람을 줄이면 마음이 조용해진다. 조용해지면 비로소 들린다. 그동안 사람들에 가려 들리지 않던 아주 작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럼 아무도 없을 때의 나는 어떤 사람이지? 사람이 없을 때도 내가 괜찮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국 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이 사라진 순간에 남는 공간. 바로 그 고요함이 고독의 시작이다.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잃지 않는다. 사람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홀가분함이 아니라 공백이다. 그동안 관계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던 습관, 관계를 비워낸 뒤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찾아온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불필요한 관계를 끌어안는다. 외로워서가 아니다. 낯선 고요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관계 속에 기대 살아오면 혼자 남는 순간 낯설고 어색한 불안이 밀려온다. 그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익숙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요해진 나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수록 사람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왜 못 끊는지 스스로도 모른다.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서도 아니다. 그냥 혼자 있는 내가 어색하고 쓸쓸해 보일까봐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 혼자 카페에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그래서 사람을 잃으면 나는 외로운 사람인가?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수록 잘못된 사람을 반복해서 붙잡게 된다. 외로움이 판단을 흐리고 결핍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필요 없는 관계도 손에 쥐고 있게 된다. 관계가 정리된 뒤의 고독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다. 고독은 나를 고립시키는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관계에 가려져 있던 내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놓쳤던 감정, 맞추느라 묻어버린 진짜 욕구, 기대하느라 지쳤던 마음의 자리들이 고요 속에서 하나씩 떠오른다. 그래서 고독은 무섭지만 사람보다 더 정확한 스승이다. 고독은 묻는다. 지금 너는 너에게 잘해주고 있니? 그리고 또 묻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니? 우리는 이 질문을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다.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독의 시간은 내 삶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 내 마음을 한번 청소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단단해져야 다시 선택하는 사람도 단단해진다. 관계를 줄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낀다. 괜히 정리한 거 아닐까? 다시 연락해야 하나?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아니다. 이건 후회가 아니라 고독의 초기 통증이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근육이 아픈 것처럼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어색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고독은 독이 아니라 힘이 된다. 누구의 기분에도 휘둘리지 않는 힘.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내면의 안정. 불필요한 사람을 다시 들이지 않는 기준.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사람을 필요해서 두지 않는다. 원해서 둔다. 필요해서 두는 관계는 언제든 변하고 흔들리지만 원해서 선택한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외로움은 채워져야 하지만 고독은 견뎌야 한다. 외로움은 인간적인 감정이고 누군가로 채워도 되는 감정이다. 하지만 고독은 다르다. 고독은 관계를 맑게 하는 침전 시간이다. 고독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 똑같이 힘든 인간관계의 패턴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고독을 지나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필요 없는 관계는 바로 내려놓고 내 기준을 지키고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긴다. 고독을 견딘 사람만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사람은 줄어들지만 나라는 존재는 더 선명해진다. 관계를 줄이면 사람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남는다. 사람이 줄어들 때 내 인생이 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울림이 커진다. 그리고 고독을 지나오면 비로소 보인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잊혀졌던 나 자신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에 지쳤고 무엇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독은 관계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다.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졌다.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나쁜 사람을 밀어내고 싶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잘라내고 싶어서도 아니다. 내 삶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다. 이제는 내 삶을, 내 시간과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은 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사람을 잃는 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삶을 되찾는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을 잃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되찾는다. 그리고 나를 되찾은 사람만이 다시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관계는 줄어들었지만 나는 더 선명해졌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자유로워졌다. 관계는 정리하지만 삶은 다시 채워야 한다. 관계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비워진 마음을 방치하면 다시 불필요한 관계로 채워지기 쉽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관계 대신 내 삶을 채우는 것.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작은 선택들이 관계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나를 위해 쓰는 마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루.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사람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만들어진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동안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놓쳤던 취미, 늘 미뤄두었던 건강관리, 언제나 누군가 때문에 지쳐 있었던 마음의 체력, 나를 위해 쓰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줄 때다. 관계를 비운 만큼 삶을 더 채워야 한다. 삶이 채워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에서 삶의 중심을 찾는다. 우리는 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배웠다. 친한 친구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펴지고, 잘못된 사람 따라가면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살아보면 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인생을 바꾸는 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다. 좋은 사람은 운이지만 좋은 삶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좋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자연히 머무르고, 좋은 삶을 잃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관계는 정리하고, 삶은 다시 채우고,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내 삶은 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채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평온해진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운 내 마음에 있다는 것.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에 담긴 통찰을 중심으로 책이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를 조용히 풀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지쳐온 시간들 속에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는 것. 오늘의 내용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람은 줄어도 삶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채워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